실제 수술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우리는 한 갑상선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 진단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가 증상이나 어떤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냥 건강검진 하는 거니까 봐야지 하고 본 거예요. 수술 전 봉사활동과 운동을 즐기며 누구보다 활동적인 삶을 살아왔던 박지숙 씨. 갑상선에 있던 7mm 크기의 결절이 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단 6개월 만에 받은 수술. 그 후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또 아침 되면은 뭔가 일상적인 생활을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갑상선을 떼어냈기 때문에 평생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딱 이제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섭취하기 전에 하나 먹는 거고요. 제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 그게 최고 스트레스죠.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긴 하죠. 그 봉사활동하고 신나게 행복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는 게 짧게 한 70 살다가 죽는 게 낫죠. 조기 검진으로 인해 갑상선암 환자가 매년 4만여 명씩 새롭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갑상선암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환자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술 몇 번 여러 번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막 여기가 막 굉장히 두꺼웠어요.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성대로 가는 신경을 건드렸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말하기는 2개월에서 3개월, 6개월이면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려니 하고 기다려봤거든요. 근데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술을 거부한 환자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그냥 갑상선 잇들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죠. 그냥. 그럼 현재 크기는 어떤? 그대로예요. 처음 발견했을 때 당시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당장 수술해야 된다,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가면 그대로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취재 중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무려 6년 동안 수술을 받지 않고 있는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윤지연 교수는 6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수술하셔야 되나요? 암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뢰가 좀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크기가 0.5cm라고 하는데 0.5cm면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또 다 수술해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의아했죠. 5mm. 작은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 수술 외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빼고 올해가 6번째. 윤지연 교수는 매년 암 크기 변화와 전이 여부를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뚜렷한 크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전 환자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들어보고도 수술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서 알게 되면 심적으로 매우 힘들 것이다. 생존율 혹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갑상선암 환자들은 생존율 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수술 여부에 따른 환자의 삶의 질이다. 수술받은 환자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대다수 갑상선암 환자가 전 절제 수술을 받게 되므로 전 절제 수술을 받을 경우를 가지고 판단해보자. 갑상선 전 절제 수술을 받을 경우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들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만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을 복용하더라도 갑상선 항진증에 상시 노출된 채로 살아야 한다. 갑상선 항진증에 노출되면 알레르기, 천식, 입속과 목구멍, 부어오름, 피부 발진, 심장병, 더위에 취약함, 불면증, 정서불안, 체중 감소, 피로, 긴장과 흥분, 숨이 차는 증세, 과도한 땀, 혈압 상승, 생리장애, 불임, 빠른 맥박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작용은 호르몬제 복용으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이상적으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TBS 추적 60분에 출연한 박지숙 씨는 2012년 초 정기 검진을 받았다. 그녀는 의사의 권유로 별다른 생각 없이 갑상선암 검진을 받았다. 갑상선 부위를 만져본 의사는 암인 것 같다며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 그녀는 의사의 권유대로 수술을 받았다. 갑상선암은 수술 받을 경우 100%가 생존한다는 통계를 믿고 받았을 것이다. 당시 그녀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다. 이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고 말았다. 이전에는 가족과 여행을 하고 봉사활동과 운동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갑상선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술 받은 지 3년이 지난 방송 당시에도 갑상선 제거로 인해 호르몬제 외에 칼슘제, 비타민제 등 많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갑상선 항진증을 겪고 있다. 시력이 떨어져 외부 활동은 말할 것 없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면서도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바깥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도 햇빛마저 보기 싫어 커튼을 쳐놓고 우울증과 함께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만약 내가 갑상선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조금 짧게 살더라도 매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수술 받은 것이 몹시 후회가 된다. 이렇게 좀 더 길게 사느니 차라리 70세 정도 짧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평생 약 먹으면서 80, 90을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탄했다. 갑상선을 제거한 후 되돌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방송 출연자인 권경희 씨는 병원 정기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상선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느냐는 담당 간호사의 질문에 없다. 고했더니 그럼 한번 받아보시죠 라는 말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0.3mm와 0.5mm의 갑상선암이 발견되어 즉시 갑상선 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목이 붓고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게 되었다. 수술 받은 지 6개월이 방송 당시까지도 목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수술 자국이 남아있었다. 어떠한 증상도 없이 건강했던 그녀에게 담당 간호가가 갑상선암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지 않았더라면, 또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했더라면 그런 엄청난 불행은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최경희 씨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조금 피곤하다고 말하니까 여자가 피곤하면 갑상선암 말고 뭐가 있겠느냐, 초음파 한번 해보자는 간호사의 말에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암이었다. 그녀는 수술도 간단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그것이 불행의 서막이었다. 수술 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수술 전에는 조금 피곤한 정도였으나 수술 후 약을 복용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유희정 씨, 당시 나이가 불과 30세였다. 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서비스로 갑상선암 검진을 해주겠다 는 간호사의 말에 고마운 생각을 하며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갑상선암이 확진되어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 후 평생 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성숙 씨는 갑상선암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잘못 건드려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병원에서는 3개월 혹은 6개월이 지나면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방송 당시까지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잠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 모두 수술 전 아무 증상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 수술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매일 약을 복용하며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수술을 거부한 환자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사례를 들어보자. KBS 추적 60분에 출연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 당시 44세였다. 그녀는 병원 검진 결과 0.5cm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꼭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사는 당연하죠. 암이니까요 라는 답을 들었단다. 모름지기는 거의 모든 의사들의 답일 것이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단지 암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술 받으라는 병원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 계획을 세웠다. 일본 현지 병원의 권고를 따라 일본 병원을 왕래하며 자신의 갑상선암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과를 관찰했다. 6년 동안 지켜본 바 암세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전처럼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녀가 만약 의사의 권고대로 수술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앞서 소개했던 수술받은 환자들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또 다른 출연자인 김희선 씨, 그녀는 수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 고했지만 갑상선을 잃고 평생 약으로 사느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 며 수술을 거부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방송 당시까지도 갑상선암은 조금도 커지지 않았고 어떠한 불편함도 없다. 방송 인터뷰 당시까지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의사는 더는 수술을 권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녀 역시 의사의 권고를 따라 수술을 받았다면 평생 수술받은 분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10여 명 사례자 모두 증상이 없었다. 정기 검진을 받던 중 병원의 권유에 따른 결과였다. 그들이 만약 검진을 받지만 않았더라면 대부분 몸에 암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건강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들은 수술 후 곧바로 몰아닥친 듯하지 않은 현실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었다. 매년 발견되는 4만 5천여 명의 갑상선암 환자 중 수술을 받은 대다수 환자들도 위 사례들과 같은 상황에서 암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삶 또한 사례들과 유사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의 갑상선암 환자 40만 명 중 수술을 거부한 3%인 1만 2천 명과 2014년 갑상선 과잉 진단 논란 직후 거부한 1만 5천 명도 앞서 수술을 거부한 사례처럼 대부분 건강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2014년 1만 5천 명이 거부했지만 갑상선암 생존율은 여전히 100%라니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보듯 갑상선에 0.5cm에서 1cm 정도의 장애 세포가 있다는 이유로 그보다 20배 이상 큰 갑상선 조직 전체를 제거하고 평생 약에 의존하여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매년 검진되는 갑상선암 환자 4만 5천여 명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그중 97%에 달하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앞서 소개한 수술받은 환자들처럼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수술을 받은 것을 후회하거나 수술 전인 환자의 경우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혹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수차례 들어보고 진지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